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2월 25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올해 계단식 상승이 가능하다. 연말 2,800포인트 간다라고 했고요. 그 며칠 전에는 베어링 자산운용 신광선 주식운영본부 선임가치 본부장이 올해 2,800선 회복이 가능하고 내년에 3,000선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경에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공식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어설픈 전문가들이 더 힘들 거라고 현금 확보하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외국인들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한국 주식을 사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코스피 시장이 2,300, 2,400까지 어느덧 올라와 있고요. 2,400포인트 안착을 하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펀드를 판매할 것이요. 2,400을 뚫고 2,500 근처까지 오게 되면 조만간 2,500이 갈 것 같은 분위기가 된다면 당장 전문가들이 전망을 바꿀 거고 그 바뀌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800선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가 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공식을 언급해드리면서 그 공식대로 정말 올해 펼쳐지면 미쓰리가 돈을 벌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미쓰리가 대운이 돌아서 되는 년은 뭘 해도 되는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올해 미쓰리는 돈을 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미쓰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찰떡처럼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2,800포인트가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죠? 자, 2월 24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1.02%, S&P 500이 1.05%, 나스닥이 1.69% 하락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따라서 연준이 더욱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1%대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경제지표가 잘 나와도 지랄이라는 거죠. 자,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 1월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했는데 월가 예상치는 4.4%였고요. 12월 달에는 수정된 수치가 4.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보다 더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을 했는데 지난 12월에는 11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월 대비로도 전월보다 상승, 전년 동월 대비로도 훨씬 더 좋은 수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 67이라는 수치를 내놓으면서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는 3.9였는데 4.1%로 상승했고요. 1월 주택 판매 전월 대비 7.2%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경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보면은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5% 이상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한동안 그 수준에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도 금리를 제약적 수준으로 올린 다음에 연장된 만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좋아하겠네요. 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요, 신뢰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자,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돈다방 미쓰리 한 작년 하반기, 물론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돈다방 미쓰리 뭐지? 뭐 어느 날 갑자기 새날에서 돈다방 미쓰리라는 방송을 얘기하길래 들어봤는데 괜찮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들으셨던 분들이 작년에 하반기 정도 됐을 겁니다. 듣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꾸준히 들어보자라고 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9월 달에 9월 말경에
정말 엄청난 공포심이 휩싸였을 때, 김진태 사태로 당장 나라가 망할 것 같았을 때 미쓰리가 10월달 주식시장은 9월달보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11월달 증시는 전강 후약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11월 중간선거를 제시했었죠. 자, 그리고 12월달 산타랠리에 대해서는 산타랠리는 주린이 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산타랠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해드렸습니다만 아기자기하게 그래도 12월달 잘 마무리가 됐고요. 1월달 1월 효과 없을 것이다 라고 한 전문가들 예상과는 달리 미쓰리는 1월달 주식시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2월달 주식시장은 까다로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2월달 주식시장이 까다롭다라고 얘기한 근거는 1월달 주식시장이 좋았고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동안 부진했던 경제지표가 아마 2월달에는 1월달 관련 경제지표가 살짝 고개를 들 것이다. 그래서 연준이 혼란스러워할 것이고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뭐 경제지표는 부진한데 좋다고 우기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일관성 있게 계속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3월달 증시는요. 굉장히 난해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2월달 증시는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까다롭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고민한 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3월달 증시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예, 까다롭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작년 연말에 그 김진태 사태가 터졌을 때 부동산과 주식과 차이를 잘 설명해 드렸죠. 저는 굉장히 잘 설명해 드렸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은 주식시장이 이미 반영이 됐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2800 같은 거는 어렵지만 올해는 종목 장세, 그 종목이 아주 정말 선수들의 장, 아주 난해한 장이다, 어려운 장이다. 그래서 주린이 분들은 대신 포기하지 말고 올해 1년 동안 그러한 그 까다로운 주식시장에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지켜보셔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3월달경에 한번 좀 고비가 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김진태 사태로 인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 제껴서 일단은 좀, 뭔가 이렇게 막았는데, 일단 이렇게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이렇게 막았는데, 다시 한번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그 문제는 이제 3월달경에 한번, 드러나지 않겠는가. 물론,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가 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영향력은 주식시장이 다 받았습니다만 뭐 건설주들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그리고 돈이라는 녀석은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돌고 도는 녀석이기 때문에 어떤 고비가 한번 오면 그게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막 꼬꾸라지고 그런 건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3월달은요. 정말 미쓰리가 작년에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떠나서 당장 그거는요. 사실 알 수 없는 미래를 더듬 그려가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위기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설사 오더라도 또 미쓰리 예상대로 달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낱 인간인 제가 3월달 주식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그런 그림도 그리지만 또 주어진 경제지표 가지고 대충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3월달이 왜 난해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원래는 매월 초 특히 대부분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2월 달에는요. 2월 3일 날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2월 달과 3월 달 달력은요. 똑같습니다. 예. 달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화요일이었다면 3월 14일 화이트데이도 화요일이고
1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를 2월 14일 날 발표했다면 1월달 물가지표를 2월달에 발표했다면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3월 14일 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월 3일 날 미국의 1월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3월에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월에는요. 세상에나 3월 10일 날 고용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럼 3월 중순까지 우리는 고용지표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3월 14일 날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은 주식을 뺄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표 잘 나오고 있다. 특히 고용지표 잘 나오고 있다. 1월달 고용지표, 비농업자 고용자지수 51만 명씩이나 증가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월초에 딱 확인한 다음에 그 어떠한 진행 상황을 풀어가도 월초에 빨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 뭔가 다음에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는 3월 초순까지 3월의 3분의 1을 고용지표를 확인하기 못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이 돼서야 2월달 고용지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주에 2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를 확인해야 되는데 2월달에 발표한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1월달 주식시장도 좋았고 그리고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없기 때문에 반등 정도 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딱딱딱 맞아 떨어졌는데 과연 이게 흐름이 되는 건지 전환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뭔가 딱히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능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면서 그때 제때 했어야 될 숙제를 하지 못해서 즉 인플레이션을 제때 잡지 못해서 하반기에 밀린 숙제를 급격하게 했고 그 급격하게 숙제를 진행하느라고 미국의 경제지표가 훅훅 꺾였죠. 제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3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한다, 아니다 50bp 금리 인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쓰리가 3월에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미쓰리 예상대로 금리 동결했으면 좋겠어요. 이자 부담이 커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쓰리가 동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결코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미국은요. 웬간하면 그 웬간하다라는 게 그 리먼 사태처럼 어떤 미국 내에서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일이 터져서면 모를까 웬간해서는 연준이 미국 경제에 부진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미국 경제는 괜찮은데 다른 게 문제라서 우리가 그거를 좀 고려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좀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당장 여러분 1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했던 관계로 미국은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고요.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런 그 분위기, 전쟁 같은 분위기가 약간 좀 묘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다음에 결정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늘 그랬습니다. 유럽발 금융이기 때문에 뭐 유럽이 불안해서 어쩌고 저쩌고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거고 뭐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신흥국들이 좀 리스크가 커질 것 같아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이번엔 동결하겠다. 뭐 추이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고용 좋다라고 얘기하고 뭐 특히 이번에 잘 나온 경제지표 가지고 미국 경제 계속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미국이 주식을 뺄 생각이 없다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진짜라면 지금 미국 경제가 안 좋아요.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돼요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자꾸 경제지표가 잘 나와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3월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게 된다면 그거는
미국이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여서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은 경제가 좋다고 하니까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3월 달에 할 수 있고 6월 달까지 할 수 있고 이런 심리가 부담이 된다면 미국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국가가 조금 힘들어 하기만 해도 그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년 전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능하다, 능력 없다, 뭐 이런 얘기 해드리면서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 이젠 더 이상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 계속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75bp라는 금리 인상을 4번씩 해댔고 그 4번씩 금리 인상을 해댄 덕분에 9%대 금리가 지금 그나마 6%대 정도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그렇게 화끈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대비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안도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죠. 즉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는 저는 솔직히 지금 약간 실패한 작전, 이제는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꺾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어떠한 리스크가 터져서 그 리스크라는 어떤 재료 때문에 공포심이 시장에 지배를 하게 되고 그 투심이 자꾸 시장을 누르고 그렇게 자산시장의 버블이 꺼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마디로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금리 동결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잡혀서가 아니라 혹시 다른 어떤 국들, 그게 대한민국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어떤 다른 나라들의 어떤 경제, 어떤 둔화, 침체, 뭐 당장 유럽, 중국, 뭐 이런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어떤 경제 지표 같은 거 크게 둔화되는 모습 나타나면 미국이 금리 인상 좀 멈칫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요, 말이 그렇지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내일 방송에서 조금 추가적인 이야기 전해드릴 거고 다음 주 그리고 3월 초 증시 전망 요약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토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